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 옆에 아니면 공원 산책하다 보면 그 계단식 정원에 거대한 콘크리트 벽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바로 옹벽입니다. 평소엔 그냥 배경처럼 쓱 지나치는데 한번 생각해보면 좀 신기하지 않나요? 저 얇아 보이는 벽 하나가 어떻게 그 뒤에 있는 엄청난 흙의 무게랑 압력을 수십 년간 버티고 서 있는 걸까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그 거대한 힘겨루기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옹벽의 안정성 검토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네. 사실 본질은 아주 원초적이에요. 흙은 끊임없이 원래의 완만한 경사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거든요. 아, 산사태처럼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옹벽은 그 거대한 본능을 인공적인 절벽으로 딱 만들어서 정면으로 막아서는 존재인 거죠. 오늘 저희는 이 둘의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 편이 이기도록 설계하는지 그 치밀한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힘겨루기라니. 시작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주로 다룰 옹벽은 캔틸레버 옹벽이군요. 네. 옛날에 무슨 성벽처럼 그냥 돌을 무식하게 막 쌓아서 무게로 버티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더 영리한 방법이 숨어 있을 것 같은 이름이에요. 맞습니다. 아주 오래된 옹벽들은 중력식 옹벽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무게랑 두께로 그냥 흙의 압력을 찍어 누르는 방식이었죠. 네네. 근데 그건 너무 비경제적이잖아요. 그렇죠. 재료가 엄청나게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의 캔틸레버 옹벽은 T자나 T자 모양의 단면을 이용해서 옹벽 뒤쪽의 흙 무게까지 아예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 흙의 무게를요? 네, 그걸로 같이 저항하게 만드는 훨씬 더 세련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무게는 줄이면서 안정성은 높이는 공학의 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죠. 뒤에 있는 적의 힘까지 이용해서 싸운다니 진짜 영리하네요. 자, 그럼 이 영리한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검증을 거치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네, 자료에서는 이걸 삼중 방어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직관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옹벽 설계라는 게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거든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렇게 공격받아도 괜찮은가? 이걸 계속 질문하는 과정이죠. 그 질문이 바로 이 세 개의 방어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1방어선은 옹벽을 하나의 거대한 돌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덩어리로요? 네, 이 덩어리가 통째로 넘어지거나 밀리진 않는지 그걸 확인하는 외적 안정성입니다. 일단 덩어리 자체의 움직임을 막는 게 첫 번째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첫 번째 방어선을 통과하면 그 다음 제2방어선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옹벽 내부를 들여다보는 거죠. 내부요? 네, 덩어리가 통째로 움직이진 않더라도 그 힘을 못 이겨서 내부에서 균열이 가거나 부서질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내적 안정성 검토입니다. 아하. 그리고 마지막 제3방어선은 시야를 훨씬 넓혀서요. 옹벽을 포함한 그 산비탈 전체가 거대한 산사태처럼 무너지는 일은 없는지 이걸 확인하는 전체 안정성입니다. 이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비로소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옹벽이 거대한 레고 블럭처럼 통째로 넘어지거나 밀리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첫 번째 방어선, 외적 안정성부터 한번 뚫어보죠. 네,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도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할 게 세 가지나 있네요. 전도, 활동, 그리고 집안 지지력. 먼저 전도는 이건 말 그대로 넘어지는 거겠죠? 맞습니다. 옹벽이 받는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죠. 옹벽의 맨 앞쪽 끝부분, 우리 발가락에 해당하는 토라는 지점을 중심으로 시소처럼 넘어지려는 움직임이에요. 아, 이걸 상상해보면 뒤에 있는 흙이 옹벽을 앞으로 밀면서 넘어뜨리려는 힘, 이걸 전도 모멘트라고 하고요. 네, 전도 모멘트. 반대로 옹벽 자체의 무게랑 그 위에 올라탄 흙의 무게가 안 넘어가려고 버티는 힘, 저항 모멘트가 맞서는 구도죠. 아, 마치 거대한 문이 있는데 그 토라는 부분이 경첩 역할을 하고 흙이 그 문을 막 밀어서 넘어뜨리려는 것과 비슷하네요. 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그냥 버티는 힘이 넘어뜨리려는 힘보다 조금만 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건설기준 KDS에서는요. 버티는 힘이 넘어뜨리려는 힘보다 최소 2배는 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배나요? 네, 안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죠. 와, 굉장히 보수적인 기준 같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2.0이라는 숫자가 그냥 넉넉하게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이건 일종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험 같은 개념입니다. 보험이요? 네, 우리가 계산에 사용한 흙의 무게나 강도값이 실제 현장이랑 미세하게 다를 수도 있고 시공 중에 아주 작은 오차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불확실성을 감안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특히 이 전도는 한번 발생하면 아무런 예고 없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헉, 가장 치명적인 파괴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보험료를 매기는 거죠. 불확실성에 대한 보험료라니.
와, 설명이 정말 확 와닿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활동에 대한 안정성을 보죠. 이건 옆으로 밀려나는 걸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자료를 보니까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이네요. 전도는 2.0인데 활동은 왜 기준이 더 낮죠? 밀려나는 것도 넘어지는 것만큼이나 큰 사고일 것 같은데요? 이야,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이것도 파괴 형태랑 관련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전도가 예고 없이 발생하는 급사라면 활동은 그나마 전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조 증상이요? 네, 옹벽 하단에 균열이 생기거나 조금씩 밀려나는 움직임이 관측될 수 있거든요. 파괴가 비교적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전도보다는 조금 낮은, 하지만 여전히 1.5배의 충분한 여유를 두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절대 작은 수치는 아니죠. 그렇군요. 파괴의 성격에 따라서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셈이네요.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 활동을 막는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옹벽 바닥면하고 땅 사이의 마찰력입니다. 마찰력. 네, 무거운 가구를 밀 때 뻑뻑해서 잘 안 밀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여기에 더해서 옹벽 앞쪽에 있는 흙도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앞쪽 흙이요? 네, 옹벽이 밀려나오려고 하면 앞쪽 흙이 버텨주거든요. 이 힘을 수동토압이라고 부르는데 꽤 든든한 아군이 되어줍니다. 넘어지지도 않고 안전율 2.0으로 막고 밀려나지도 않게 안전율 1.5로 막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방어선의 마지막 관문, 집안 지지력이 남았네요. 네, 이건 뭐 옹벽이 서 있는 땅 자체가 튼튼해야 한다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옹벽이 튼튼해도 물렁한 갯벌이 위에 서 있으면 그대로 가라앉아 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옹벽과 그 위의 흙무게를 합친 모든 하중을 집안이 견딜 수 있는지 허용 지지력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나옵니다. 또 있나요? 네, 바로 편심 검토입니다. 편심이요. 그게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옹벽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 그러니까 최종적인 무게중심이 어디에 찍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 이상적으로는 바닥의 정중앙에 딱 찍혀야 압력이 고르게 분포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뒤쪽 흙의 압력 때문에 무게중심이 살짝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힘의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힘이 어디를 누르냐가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마치 사람도 발뒤꿈치로만 서면 불안정한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훌륭한 비유예요. 발 전체로 설 때랑 뒤꿈치로 설 때 안정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공학에서는 이 무게중심이 옹벽 바닥면의 중앙 3분의 1 구간, 자료에서 코어라고 부르는 이 안전지대 안에 들어오도록 설계합니다. 코어. 만약 이 범위를 벗어나면 발뒤꿈치가 들리는 것처럼 옹벽의 뒷부분이 살짝 들리는 들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오, 위험하겠는데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 땅에 닿는 면적이 줄어들고 앞쪽에만 모든 압력이 집중되면서 매우 불안정해지겠죠. 그래서 편심거리 2가 바닥폭 B의 6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제 제1 방어선이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옹벽이라는 거대한 덩어리가 넘어지지도 밀려나지도 않고 땅에 발을 굳건히 딛고 서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군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레고 블럭 자체가 압력을 못 이겨서 부서져 버린다면요? 아마 그게 다음 방어선인 내적 안정성에서 다루는 내용이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시적인 관점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옹벽을 깨지지 않는 단단한 돌덩이로 가정했지만 실제로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구조물이거든요. 당연히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내적 안정성 검토는 옹벽의 각 부위가 받는 힘을 계산해서 그 힘을 버틸 수 있도록 철근을 얼마나 튼튼하게 배치할 건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건 어떻게 분석하나요? 덩어리 전체가 아니라 부분을 나눠서 보겠군요. 네, 옹벽을 크게 세 조각으로 분해해서 봅니다. 수직으로 선 벽체, 스템, 그리고 발판의 앞부분인 앞굽, 토, 뒷부분인 뒷굽, 휠. 아, 벽체, 앞굽, 뒷굽. 네, 이 세 부분을 각각 독립적인 캔틸레버 보로 가정하고 분석합니다. 캔틸레버 보라면 한쪽만 고정된 막대기 같은 거잖아요. 다이빙 보드처럼.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벽체는 바닥에 고정된 채 뒤에서 미는 흉의 압력을 받고 앞굽은 아래에서 위로 미는 집안의 압력을 받고 또 뒷굽은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흙 무게를 받는 각각의 다이빙 보드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다이빙 보드에서 가장 큰 힘을 받는 곳이 고정된 지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처럼 옹벽 각 부위도 연결부에서 가장 큰 휨 모멘트라는 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설계도를 보면 바로 그 지점들에 철근이 가장 빽빽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이 계산을 통해서 각 부위에 필요한 철근의 양과 간격이 결정되고 비로소 우리가 보는 옹벽의 구체적인 모습이 완성되는 거죠. 옹벽을 덩어리로도 보고 조각으로 나눠서도 봤습니다. 이제 정말 빈틈이 없어 보이는데 와, 아직 마지막 방어선이 남았다는 게 놀랍네요.
전체 안정성이라니 도대체 무엇이 더 잘못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엔지니어가 거의 지질학자의 시선으로 봐야 합니다. 지질학자요? 네. 옹벽 자체는 외쪽으로도 내쪽으로도 완벽하게 설계되었다고 해도 옹벽이 포함된 그 땅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아, 옹벽이라는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옹벽이 서 있는 숲 전체를 봐야 한다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경사지에 옹벽을 설치할 때 아주 중요하게 검토하는데요. 원호 활동이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호 활동. 자료의 그림처럼 마치 거대한 숟가락으로 아이스크림을 한 스쿱 크게 떠내는 것처럼요. 옹벽을 포함한 집안 전체가 둥근 파괴면을 따라서 미끄러져 내리는 현상입니다. 와,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옹벽은 그냥 흙더미에 휩쓸려 내려가는 작은 돌멩이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요. 이런 대규모 붕괴를 막기 위한 기준도 당연히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많은 가상의 파괴면을 그려봐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위험한, 그러니까 가장 미끄러지기 쉬운 경로를 찾아냅니다. 네. 그리고 그 경로에 대한 안전율을 계산해서 활동 안정성과 마찬가지로 1.5 이상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 마지막 방어선까지 통과해야 비로소 옹벽과 그 주변 집안 모두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옹벽 하나가 거의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지네요. 끊임없이 넘어지려는 힘, 밀리려는 힘, 내부에서 부서지려는 힘, 심지어는 자기가 서 있는 땅 전체가 무너지려는 힘에 맞서서 온몸으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결국 옹벽의 안정성 검토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힘들의 관계를 숫자로 번역하고요. 네. 그 숫자들이 안전의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겹겹의 논리적 방어막을 치는 과정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의 요약표를 보면 그 결과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죠. 아, 맞아요. 여기 표가 있네요. 네, 전도 2.0, 활동 1.5, 편심 2는 비뉴육보다 작게, 전체 안정 1.5. 이 기준들은 수많은 경험과 실패를 통해 쌓아올린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셈입니다. 오늘 이 분석을 통해 이제 도로 옆에 옹벽에 정말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냥 서 있는 밋밋한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연의 거대한 본능에 맞서서 여러 겹의 방어 논리를 통해 완성된 치밀한 공학적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랬죠. 하지만 엔지니어링의 진짜 과제는 어쩌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요? 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거나 예상치 못한 지진이 닥쳤을 때 과연 우리가 설정한 이 안전율이라는 보험은 충분할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일상에서 보시는 그 수많은 구조물들은 과연 어디까지를 대비하고 설계되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질문입니다.